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엄청난데 왜 국가는 담배를 쉽게 금지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담배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병들, 예를 들면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담배를 팔아서 얻는 세수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쉽게 지나쳤던 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국가가 담배를 금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모순과 이중성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그들이 피우는 담배가 과연 정품인지 아니면 불법 밀수 담배인지 한 번쯤 의심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불법 담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보는 건보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과연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해질 때 더 나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불법 담배. 이 두 단어가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혹시 불법 담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불법 담배는 단순히 정품 담배의 가격을 피하기 위해 선택되는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건강 정책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심지어는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 담배의 문제는 복잡하고 그 해결책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불법 담배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불법 담배는 주로 밀수를 통해 유통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담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흡연자들이 불법 담배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 담배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법 담배 거래는 종종 조직 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여러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에 있습니다. 먼저 불법 담배 유통을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담배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 시장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불법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불법 담배를 구매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합법적인 담배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담배의 가격 정책을 조정하고 합법적인 담배 제품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불법 담배 대신 정품 담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품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담배를 구매할 유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연을 촉진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불법 담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연을 통해 불법 담배의 수요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불법 시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담배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담배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을 통해 불법 담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 담배 문제는 단순히 단속이나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 정책적 지원, 국제적 협력이 모두 어우러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담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라운드 당당하면 니코틴 검사 받아라. 불법 담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니코틴 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견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당하면 니코틴 검사 받아라라는 구호가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기술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니코틴 검사는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지만
그 결과로 유죄를 판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검사 자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니코틴 검사를 통해 불법 담배를 피운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니코틴이 체내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니코틴이 정품 담배에서 왔는지 밀수 담배에서 왔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불법 담배 흡연자를 가려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를 통해 유죄를 판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충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를 유죄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니코틴 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검사를 통해 얻게 되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 검사 결과를 통해 흡연율을 파악하고 금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인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니코틴 검사 한계에 대한 논의는 검사 방법의 신뢰성과 정확성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검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방법의 표준화와 정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당하면 니코틴 검사 받아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니코틴 검사는 흡연 문제 해결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검사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담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장려하고 불법 담배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니코틴 검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검사를 통한 처벌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의 건강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음주 측정도 강제로 하는데 왜 니코틴은 안 됨? 음주 측정은 강제로 하는데 왜 니코틴 검사는 안 돼? 이 질문은 얼핏 보면 합리적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우리는 흔히 강제적인 음주 측정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에 대해서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과 흡연, 강제 검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음주 측정의 합법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음주 측정이 합법적인 이유는 음주운전이 즉각적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의 음주운전은 대체로 즉각적인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음주 측정을 강제로 시행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흡연은 즉각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음주운전처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흡연은 개인의 생활 습관에 더 가깝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와 같은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에 대해 강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니코틴 검사를 강제한다면 이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검사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의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니코틴 검사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체내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니코틴이 불법 담배에서 왔는지 합법적인 담배에서 왔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불법 여부를 판별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음주 측정과 니코틴 검사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음주 측정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니코틴 검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흡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강제 검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을 강화하고 금연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담배 유통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담배 판매 경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흡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담배 문제는 단순한 규제나 금지 이상의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바로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연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예방 차원의 접근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흡연 인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건강을 위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강화하고 금연의 이점을 강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흡연의 유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을 줄이기 위한 앱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 맞춤형 금연 계획을 제공하거나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금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금연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금연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담배 문제는 단순히 금지나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흡연 문제를 넘어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를 파헤쳐 볼 계획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숨겨진 진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담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에 걸친 복잡한 문제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담배는 건강, 경제, 법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 해결책 역시 단순한 금지가 아닌 교육과 인식 변화, 기술의 활용,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연을 권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